금요일 밤입니다. 당신의 인스타그램 피드는 홍대의 시끌벅적한 술집이나 화려한 파티 스토리로 넘쳐납니다. 불금이라는 개념은 마치 이 사회의 암묵적인 규칙 같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어떤가요? 당신은 방문을 잠급니다. 가장 편안한 잠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쉴 새 없이 울리던 카카오톡 알림음도 무음으로 바꿉니다. 방안은 고요하고 심지어 성스럽기까지 합니다. 들리는 소리라곤 노트북에 낮게 웅웅거리는 소리나 책장을 넘기는 부드러운 소리뿐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전혀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도감을 느낍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안도합니다. 다른 사람의 표정을 해독하거나 억지로 스몰 토크를 이어가거나 전혀 재미없는 농담에 억지 웃음을 지으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깊은 안도감을 느낍니다. 만약 당신이 혼자 있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 중 한 명이라면 이 감정은 너무나도 익숙할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끊임없이 이런 속삭임이 들려옵니다. 이게 정상일까? 세상은 금요일 밤이라면 무조건 시끄럽고 사람들과 어울려야 하며 짜릿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침묵을 더 좋아한다면 사회는 당신을 아싸, 즉 주류에 어울리지 못하는 아웃사이더나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 심지어 우울증 환자로 치부해버립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만약 당신의 뇌가 단지 고요함 속에서 스스로를 회복하고 있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지금 당신이 그 평화로운 방에 앉아 있는 동안 당신의 신경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놀라운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스스로 속도를 늦추고 균형을 되찾으며 원래의 안정적인 상태로 돌아가는 치유의 과정 말입니다.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가장 큰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고독과 외로움은 결코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문화적으로 우리는 이 둘을 완벽하게 동일한 것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외로움은 매우 고통스러운 상태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타인과의 연결을 간절히 갈망하지만 그것을 갖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외로움은 무겁고 불안하며 때로는 수치스럽기까지 한 감정입니다. 이는 마치 배고픔이나 갈증과 같은 생물학적 알람 시스템으로 당신의 사회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고 있다는 강력한 적색 신호를 뇌에 보내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고독은 완전히 다릅니다. 고독은 스스로 선택한 것이며 매우 의도적인 행위입니다. 이는 당신이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아서가 아니라 당신의 신경 시스템이 스스로를 재조정하기 위해 고요함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한 걸음 물러나기로 한 결정입니다. 생리학적으로 이 두 상태는 극명하게 다른 반응을 이끌어냅니다. 외로움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급격히 높이고 몸을 긴장 상태로 만듭니다. 하지만 당신이 선택한 건강한 고독은 부교감 신경계를 부드럽게 활성화합니다. 마치 하루 종일 억지로 참고 있던 숨을 깊게 내쉬는 것과 같습니다. 팽팽했던 어깨가 아래로 편안하게 내려가고 꽉 쥐고 있던 턱 근육이 서서히 풀립니다. 심장 박동은 차분하게 느려지고 당신의 몸은 본격적인 보수와 유지 모드로 전환됩니다. 하나는 당신의 에너지를 심각하게 고갈시키고 다른 하나는 당신을 온전하게 회복시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이 극명한 차이를 자주 경험합니다. 당신은 20명의 동료들의 둘러싸인 시끄러운 회식 자리 한가운데서 가장 뼈저린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상사의 빈잔에 술을 채우고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 억지 웃음을 지어야 할 때 당신의 내면은 철저히 고갈됩니다.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늦은 밤 편의점 구석에 앉아 조용히 혼밥을 할 때 당신은 비로소 완전한 충만감과 평온함을 경험합니다. 혼자 있을 때 평화로움을 느낀다면 그것은 결코 당신의 사회적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당신이 혼자 있는 시간이 마치 외로운 유배지처럼 느껴지는지 아니면 안전한 피난처처럼 느껴지는지 구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타인과 함께 있는 것은 인지적으로 엄청난 비용을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가벼운 대화라도 뇌는 엄청난 양의 정보를 처리해야 합니다. 당신의 뇌는 끊임없이 상대방의 미세한 표정 변화를 읽고 목소리의 톤을 해석하며 당신의 자세를 실시간으로 조정합니다. 서열을 계산하고 승인을 구하며 미묘한 감정적 단서들을 파악해야 합니다.
심지어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 짧은 인사조차도 뇌에게는 복잡한 수학 문제를 푸는 것과 같은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당신은 그 짧은 찰나에도 상대방이 지루해하지는 않는지, 내가 너무 많은 말을 한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또 예측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컴퓨터의 대역폭과 매우 비슷합니다. 어떤 사람의 뇌는 여러 개의 탭을 열어두고 끊임없이 대화가 바뀌는 환경에서 활력을 얻지만, 혼자 있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여러 개의 탭이 켜져 있을 때 시스템이 빠르게 과부하에 걸립니다. 너무 많은 탭을 오래 열어두면 컴퓨터가 느려지고 버벅거리듯 당신의 집중력은 흩어지고 짜증이 밀려오게 됩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타인과 대화한다는 것은 단순한 의사소통을 넘어 끊임없는 눈치 게임의 연속입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실시간으로 파악해야 하고, 나이와 직급에 맞춰 정확한 높임말을 사용하고 있는지 예민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상사나 동료의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방금 던진 농담이 선을 넘지는 않았는지 쉴 새 없이 스캔해야 합니다. 특정한 신경계 구조를 가진 사람들에게 이 거대한 눈치 기계를 하루 종일 가동하는 것은 극심한 인지적 과부하를 일으키고 결국 완전한 번아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당신이 사람을 싫어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단지 당신의 인지적 용량이 타인보다 조금 더 빨리 채워질 뿐입니다. 문을 닫고 조용한 방에 들어설 때 비로소 이 모든 스캔과 예측과 자기 검열이 멈추고, 당신의 뇌는 드디어 외부를 향하던 경계태세를 풀고 내면의 온전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반사회적인 행동이 아니라 신경학적인 유지보수 작업입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들은 사회적 자극에서 에너지를 얻고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지쳐버리는 것일까요? 그 해답의 상당 부분은 우리 뇌의 보상 회로에 숨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파민이라는 화학물질에 매우 익숙합니다. 이것은 종종 기분을 좋게 만드는 호르몬으로 불리지만, 사실 그것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도파민은 기본적으로 새로움을 쫓을 때 분비되는 기대 호르몬입니다. 시끄러운 모임이나 낯선 사람들과의 대화처럼 새롭고 예측 불가능한 자극이 주어질 때 강렬한 쾌감을 줍니다. 외향적인 신경계를 가진 사람들은 이 도파민에 강하게 이끌립니다. 공간이 시끄러울수록 더 많은 자극을 받고 그 자극은 더 큰 보상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의 뇌는 전혀 다른 화학 경로인 아세틸콜린에 의해 지배됩니다. 아세틸콜린은 차분한 집중력과 깊은 사색, 그리고 내면을 향한 주의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물질은 새로움이나 흥분 대신 깊은 몰입과 정적의 보상을 내립니다. 당신이 방에서 몇 시간 동안 책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방해받지 않고 조용히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아세틸콜린이 부드럽게 활성화되며 매우 안정적이고 맑은 기분을 선사합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에게 도파민이 부족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단지 당신의 뇌가 아세틸콜린에 완벽하게 최적화되어 있을 뿐입니다. 아세틸콜린에 맞춰진 뇌는 도파민이 넘치는 환경을 즐거움이 아닌 극심한 데이터 과부하 상태로 인식합니다. 한국 사회는 종종 도파민에 의해 움직이며 시끄러운 모임의 중심에 서는 사람들을 인싸라고 부르며 화려하게 치켜 세웁니다. 그래서 조용히 혼자 있는 사람들은 때때로 활기나 열정이 부족한 것으로 오해를 받곤 합니다. 하지만 아세틸콜린이야말로 수많은 위대한 지성들이 고요함 속에서 오랜 시간 작업하며 세상을 바꾼 아이디어를 탄생시킨 진짜 원동력입니다. 당신이 문을 닫고 침묵 속에 앉아 있을 때 뇌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켜지며 창의적인 통찰과 기억의 통합이 비로소 시작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결코 텅 빈 고립이 아니라 당신의 뇌가 가장 완벽하게 작동하는 신경화학적 정렬의 순간입니다.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인류의 아주 오래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성향을 단순히 학습된 성격적 결함으로 여기지만, 사실 이것은 진화론적으로 아주 중요한 기질입니다. 아주 어린 아기들 중에서도 유독 소음이나 강한 빛, 그리고 낯선 얼굴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타고난 신경계의 민감성은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내향성으로 발전합니다. 이들에게 세상은 그저 너무 시끄럽고 강렬하고 자극적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인류가 무리를 지어 생존했다면 자연 선택은 대체 왜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멸종시키지 않고 남겨두었을까요? 언뜻 보기에 모순 같지만 이유는 명확합니다. 모든 부족에는 모닥불의 가장자리에 앉아 어둠 속을 조용히 지켜볼 관찰자가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가에 모여 웃고 떠들며 결속력을 다질 때 누군가는 풀숲의 미세한 바스락거림이나 바람의 미묘한 방향 변화를 감지해야만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사교적인 사람들이 관계를 강화할 때 고독을 즐기는 사람들은 부족의 인지 능력을 확장시켰습니다. 여기에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하나 더 있습니다. 진화심리학자인 사토시 가나자와와 노먼리가 제안한 사바나 행복 이론입니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적 접촉이 많을수록 행복감을 느끼지만 인지 능력이 매우 뛰어난 사람들은 오히려 그 반대의 경향을 보입니다. 고도로 분석적인 뇌는 장기적인 목표와 추상적이고 복잡한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끊임없는 사회적 상호작용은 깊은 인지적 대역폭을 심각하게 소모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굳이 사람들을 피해 뒤로 물러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려 한다고 해서 그것을 결코 스스로의 흠집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당신이 아주 섬세하고 예리한 관찰자의 유전자를 물려받았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당신의 뇌는 시끄러운 카페에 앉아 무의미한 가십거리나 가벼운 잡담에 귀중한 에너지를 낭비하는 대신 훨씬 더 복잡하고 가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에너지를 최적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에도 분명한 선이 존재하며 그 경계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얇습니다. 고독은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지만 고립은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혼자 보내는 시간의 양이 아니라 당신이 왜 혼자 있는가 하는 그 이유입니다. 건강한 고독은 스스로 선택한 평화로운 상태입니다. 문을 닫을 때 당신의 몸은 부드럽게 이완되고 호흡은 느려지며 생각은 더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맑아집니다. 반면 상처로 인한 고립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은 고요함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위협으로부터 도망치는 행위입니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 갈등에 대한 공포, 누군가 가까이 다가오면 상처를 줄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불안감 때문입니다. 이럴 때 몸은 결코 긴장을 풀지 못하고 생각은 끊임없이 부정적인 꼬리를 뭅니다. 건강한 고독은 당신의 세계를 확장시키지만 고립은 당신을 한없이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여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의 편향된 문화를 더해보겠습니다. 현대사회는 눈에 띄고 외향적인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보상을 제공하는 외향성 편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이런 현상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끊임없이 게시물을 올리고 반응하고 댓글을 달며 자신을 전시해야 하는 플랫폼들은 사용자에게 아주 작은 도파민 주사를 쉴 새 없이 놓아줍니다. 우리 사회는 허슬컬처, 즉 쉬지 않고 일하며 항상 온라인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문화를 강요합니다. 이러한 환경은 아세틸콜린 신경계를 가진 사람들의 에너지를 급격하게 고갈시킵니다. 그들에게 사회적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뇌가 인지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속도와 시간을 전혀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와 치열한 무한 경쟁의 업무 환경은 이런 압박을 극대화합니다. 회의실에서 가장 큰 목소리로 말하는 사람이 조용히 가장 깊은 분석을 해낸 사람보다 더 유능하고 훌륭한 리더로 평가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세상은 쉴 새 없이 떠드는 소음과 화려함을 노골적으로 우대하지만 진정한 지속 가능성과 지독한 번아웃을 피하는 지혜는 언제 뒤로 물러나야 할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당신의 뇌가 무리하고 있다고 느낀다면 잠시 플러그를 뽑고 고요함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생존을 위한 가장 완벽한 적응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당신이 혼자 있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이라면 목표는 당신의 타고난 신경계를 억지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스케줄을 지키는 것처럼 당신만의 고요한 시간을 철저하게 보호하십시오.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은 세상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보호하는 과정입니다. 당신은 무리해서 인싸가 되기 위해 스스로를 뜯어고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진정한 힘은
언제나 균형에서 나옵니다. 만약 이 영상이 당신이 사회적 압박 속에서 수년 동안 남몰래 숨겨왔던 감정들에 정확한 이름을 붙여주었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인간 심리의 고요하고 복잡한 깊은 층을 함께 탐구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당신이 방에 완벽하게 혼자 있을 때 느끼는 당신만의 소확행은 무엇인가요? 침묵이 고립으로 오해받지 않고 온전한 선물로 존중받는 따뜻한 공간을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